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농구 토토 승 5패 46회 차입니다. 예, 이번 회차에서는 루키의 김혁 기자님 대신 루키의 이승기 기자님 대신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기 기자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입니다. 워싱턴 위저즈와 올랜도 매직 경기입니다. 먼저 워싱턴 이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워싱턴은 요즘도 폼은 좋지 않죠? 네, 워싱턴의 이제 최대 문제점이 이제 수비잖아요. 네, 평균 실점이 126.6점인데 이게 이제 NBA 역사상 거의 최다 실점에 가깝습니다. 이제 시즌 개막 초부터 지금 수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문제고,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도 이 수비에 대한 의지가 별로 지금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지가 않은 워싱턴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원정팀인 올랜도에게로 넘어가 보자면은 올랜도는 반대로 수비가 괜찮은 팀이죠? 네. 올랜도는 이제 강력한 수비, 특히 이제 페인트 존 수비 지표가 거의 리그 최상위권이고요. 최근에 이제 웬델 카터 주니어까지 복귀를 하면서 이 프런트 코트의 뎁스가 한층 이제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선수들의 사이즈, 그리고 이제 수비력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랜도가 5점 차 이상의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수비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워싱턴 위저즈의 패배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경기 시카고 불스와 애틀란타 호크스 경기입니다. 먼저 시카고부터 시작을 해 볼 텐데요. 뭐 시카고는 에이스라고 할 수 있었던 잭 라빈의 이탈 이후에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의외인데요. 사실 이제 더마드로잔과 이제 잭 라빈, 니콜라 부세비치 빅3를 중심으로 꾸린 팀인데, 오히려 라빈이 나가면서 이제 코비 화이트라는 선수가 이제 선발로 굉장히 좀 중용을 받게 됐고, 이 선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수비력도 이제 잭 라빈에 비해서 더 좋다 보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시카고 불스가 동부 컨퍼런스 돌풍의 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원정팀인 애틀란타에게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애틀란타는 장단점이 좀 확실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애틀랜타는 이제 공격 지표에서는 이제 리그 최상위권에 다 올라 있고요. 하지만 이제 수비가 정말 형편없는 팀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4번 포지션 뭐 제일런 존슨이나 뭐 디안드레 헌터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부상으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 이제 파워 포워드를 막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비가 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애틀랜타가 원정이라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시카고의 승을 무조건 찍으셔야 되고, 저는 이제 5를 좀 같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트레이 형이 이제 7경기 연속 30득점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제 굉장히 폼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또 4쿼터에 잘하기 때문에 투 포제션 이내 접전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시카고 불스의 승리와 함께 모두 같이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휴스턴 로켓츠와 인디애나 페이서스 경기입니다. 먼저 휴스턴 이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휴스턴은 최근 이기긴 했으나 좀 어려운 승리였습니다. 네. 사실 뭐 유망주들의 성장세가 이렇게 막 두드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알퍼렌 센군, 제일런 그린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꾸준히 해 줘야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팀은 사실 이메 유도카 감독이 꾸려가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비 전술 이제 이식을 잘 성공적으로 하면서 지난 시즌 이제 탱킹 리빌딩 팀에서 올 시즌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정도의 성적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감독을 중심으로 단단해지고 있는 휴스턴 로켓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원정팀이 인디애나에게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인디애나는 뭐 인시내 토너먼트 뭐 결승전 진출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긴 했는데 그 이후엔 좀 좋지가 않아요. 네. 이제 결승전을 치르면서 아무래도 체력을 좀 많이 소진한 것 같고요. 이후에 지금 8경기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도 이제 외곽 슛이 지금 안 들어가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팀 에너지 레벨이 내려온 게 좀 많이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팀은 사실 이제 페인트 존이 약하기 때문에 외곽 슛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이제 3점 슛을 좀 많이 던지는 이런 농구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요행을 바라는 로또성 농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부진을
봤을 때 휴스턴 로켓츠의 수비력이 조금 더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휴스턴 로켓츠의 일반승, 네,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의 승리 예측을 해 주셨네요. 다음 경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4번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즈와 멤피스 그리즐리스 경기입니다. 먼저 뉴올리언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뭐 뉴올리언스는 뭐 최근 경기 패배도 했고 폼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최근 3경기에서 뉴올리언스가 이제 2번 졌고요. 일단 뭐 자이언 윌리엄슨이 이제 3점 슛을 안 던지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서 팀 전체적으로 좀 이제 그 오펜스 실행이 꼬이는 장면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이건 사실 이제 코칭 스태프가 좀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멤피스는 자모란트가 복귀하면서 순식간에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거의 리그 최하위권 성적을 계속 지금 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모란트가 복귀하자마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 팀이 붙었었는데 이제 모란트가 후반에 이제 20 몇 점을 몰아넣으면서 이제 멤피스에게 승리를 안긴 바 있거든요. 그래서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복수할 수 있는 성격의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멤피스는 이제 그 마커스 스마트가 이번 경기에서 지금 복귀할 것이라는 현지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양 팀 모두 이제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접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5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두 팀 치열한 접전 예상을 하시면서 5를 예측을 해 주셨네요.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5번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경기입니다. 먼저 오클라호마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OKC는 사실 이제 유망주들이 이제 그 동시에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강팀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근데 네네. 아직까지 이제 좀 안정적이지 않은 3점 슛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그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리고 조시 기디, 루 도트 이 선수들이 함께 뛸 때 사실 스페이싱이 원활하게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셋 다 이제 흔히 벽돌맨이라 그러죠. 이제 3점 네. 슛 능력이 안 좋은. 예, 그래서 결국에 이 외곽 슛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 팀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라 보고요. 또 조시 기디가 발목을 다쳐서 이번 경기에 결장한다고 합니다. 그건 좀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좀 크게 다가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 미네소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뭐 트윈터 센터 두 명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괜찮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부 컨퍼런스 1 위이고 사실 수비 안정감 면에서만 보면 지금 30개 팀 중에 단연 지금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칼 앤서니 타운스가 무릎을 다쳐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 타운스가 복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미네소타 승리를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선수가 안 나오게 되면 좀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루디 고베어 혼자서 골밑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전 여부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5와 패를 함께 가져가시는 게 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부상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5와 패 같이 추천을 해 주셨네요. 그럼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유타 재즈 경기입니다. 먼저 샌안토니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뭐 샌안토니오는 최근 안 좋은 흐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로 내려왔고요. 그 리그 패스로 이제 샌안토니오 경기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네, 정말 이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예전에는 정말 선수들을 쥐잡듯이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전 타임조차도 제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네. 예, 유망주들이 그냥 농구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혼도 안 내요. 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방만한 이 코칭 스태프의 운영이 이 팀 패배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물론 뭐 이 팀이 지금 대놓고 탱킹 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한다면 앞으로 샌안토니오 경기는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패. 무조건 음. 패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팀은. 네. 뭐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빅터 웬마냐마 최근에 좀 결장을 네.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좀 복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그게 이제 볼보이의 발을 밟고 잠깐 발목이 돌아간 거였고요. 이제 뭐 네.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네, 복귀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유타 재즈가 근데 이제 7경기 5승 2패 기록을 하고 있고
라우리 마카넨에 이어서 조던 클락슨까지 직전 경기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전력이나 최근 상승세 이런 분위기 등을 봤을 때 샌안토니오가 이제 무조건 패할 거라고 보고 5점 차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타 재즈의 완승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 양 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샌안토니오 패배 예측을 해 주셨네요.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포트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와 세크라멘토 킹스 경기인데요. 포트랜드는 뭐 아까 뭐 샌안토니오, 워싱턴 이런 팀들과 더불어서 뭐 리그 최하위 거의 깔아주는 팀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이 팀도 이제 바닥권을 벗어나기 좀 힘든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4쿼터 각종 공수 지표가 거의 리그 밑바닥입니다. 네, 네. 그리고 4쿼터 막판에 이제 실책이 너무 많아서 승부처에 굉장히 좀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한창 잘하던 셰이든 샤프가 이제 사타구니 부상당해서 지금 이제 이탈해 있죠. 이것도 이제 네네. 악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크라멘토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뭐 세크라멘토에서도 결장 이슈가 좀 있긴 하죠. 네, 지금 말릭 몽크가 이제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몽크를 제외하면 지금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게 출전할 수 있는 상태고 네. 세크라멘토의 어떤 그런 공격 효율이 거의 지난 시즌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가 안 될 거라고 보고 네, 세크라멘토의 완승, 그러니까 포틀랜드의 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 두 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트랜드의 패배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